4월 미국의 고용 증가폭 둔화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정신 문제를 겪고 있던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한인 남성이 흉기로 위협을 가해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가 노숙자 문제를 전담해서 해결할 전문 부서를 신설할 전망입니다. 반전 시위가 미 전역의 대학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분을 숨기고 시위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실 창문으로 총알이 날아와 학생 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임경화 특파원입니다. 지난 4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24만 명을 크게 밑도는 데다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분 24만 2천 건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9%로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 웃돌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평균 임금 상승률은 3.9%로 2021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신규 일자리 증가 폭과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건 미국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고용보고서가 미국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를 나타낸다며 환영했습니다. 시장에서 이 소식을 반기는 건 지금까지 뜨거운 고용시장이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노동시장 과열부터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year,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등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한 경제 분석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수치가 나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일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한인은 치료시설로 가기 위해 가족들이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경찰의 총격 당시 영상을 공개하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 씨를 치료시설로 옮기기 위해 양 씨의 자택을 방문한 정신건강 클리니션 직원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40대 한인 남성이 이곳 LA 한인타운의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Yes, like 3 or 4 gunshots, and we thought that it was a suicide. We saw somebody who came before the police came over. 2 persons from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경찰의 지시에 따라 집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양 씨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hat confirmed when the relatives came over and they were crying, a couple. And then there was another lady person over there. She was trying to get in. The lady was saying, "Did you shot him?" I think she said, "Why did you kill?" 경찰은 자택에서 칼을 들고 있는 양 씨를 발견했고 대응 과정에서 4차례가량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Described as a male in his 40s who was armed with a knife. Somewhere during that initial encounter, an officer-involved shooting occurred where the suspect was struck by gunfire. 하지만 가족들은 총격이 명백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분명 경찰이 사전에 양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테이저건도 있었을 텐데 총격 대응은 과했다는 겁니다.
또 현장에 있던 정신건강국 직원들과의 아무런 협의나 도움 없이 곧바로 양 씨를 찾아간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유가족을 비롯한 한인 사회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총단이 그 칼로 저기 했는데 총으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지금 그 바리캠 프리지 같은 경우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특히 유가족분들도 13지구, 그다음에 LA 카운티 2지구, 물론 이제 LA시 관할하시는 이제 시장님, 그다음에 치프 다미닉 초이 님한테 저희가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부탁하는 거는 좀 그 조사를 좀 100% 좀 이렇게 투명하게 요청의 편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은 발포 당시 상황이나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한인 사회도 투명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LA시가 노숙자 문제를 전담할 전문 부서를 신설합니다. LA시 의회는 홈리스 전담 부서 설립 추진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모니카 로드리게스 7지구 시의원은 노숙자 문제 해결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체제를 지속하는 것보다 시 행정부 내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시의 홈리스 담당 부서는 인력 충원과 함께 가을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의 대학에서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시위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반대 대학생 시위단체는 일부 반전 시위 학생들이 비자 발급 거절,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분을 숨기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나 SNS 등을 통해 얼굴이 알려질 경우 일부 친이스라엘 단체에 의해 반유대주의자로 낙인 찍혀 시위 학생들의 신상이 원치 않게 퍼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 측은 얼굴을 가리고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쪽을 위협하는 등 다른 행위를 하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반전 시위로 인해 미 전역의 대학들이 졸업식 행사장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가 열리고 있는 대학들은 졸업식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보안 인력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해 시위 물품 반입 금지를 추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디애나 대학교는 행사 방문객들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보안 요원들의 절차에 따라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졸업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던 2020년 대학에 입학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신입생 시절을 보내고 졸업식마저 불안정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역 우수교사에 선정됐던 교사가 미성년자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시시피주 페탈 교육구는 지난 2022년 교육구 우수교사로 선정됐던 34살 타일러 샤우스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학생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샤우스의 범행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샤우스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성폭력적인 행동과 술과 담배 등도 권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한 제보자로부터 샤우스가 학생들에게 성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샤우스를 체포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고등학교 수업 중 갑자기 교실 창문으로 총알이 날라와 수업을 듣던 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워싱턴 DC의 던바 고등학교에서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영향으로 교실 쪽으로 총알이 날라와 학생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 건물 1층과 3층 사이 창문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는 17세 여학생으로 알려진 가운데 날라온 총알이 피부를 스치면서 지나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교실엔 학생들이 수업 중이었으며 학교 측은 총소리가 나자 학생들을 창문 근처에서 떨어지도록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오늘 폐쇄된 가운데 경찰은 학교 인근 거리에서 총소리가 난 후 누군가 연이어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이 사탕이나 젤리로 가공된 마리화나를 먹는 사례가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육구는 최근 초등학생들이 마리화나와 전자담배를 접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중 포장 등 단순한 제한 조치가 아닌 당국이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hildren as young as third, second grade are consuming edibles, either knowingly because they're experimenting with it or unintentionally because they think it's candy. 한편 디트로이트 교육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교육구 내 학생들의 마리화나 약물 위반 사례는 1,735건으로 예년 평균치에 비해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텀블러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을 잘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균과 곰팡이 등이 증식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플라스틱이나 유리,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은 특히 밑부분에 곰팡이 등이 번식할 환경이 잘 조성된다면서 평소 브러쉬 등을 통해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물병 관리가 안 될 경우 각종 세균과 곰팡이 등의 영향으로 재채기나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균이나 곰팡이의 경우 물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쌓일 수 있고 세척 주기가 길어질수록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소 5일에서 7일에 한 번 물병을 깨끗하게 닦거나 식기 세척기를 통해 내 외부를 세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료진과의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가 더욱 확장됩니다. 비대면 종합의료 서비스 아이베브는 한인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의사들에게 종합검진을 비롯한 성형, 심리상담, 모발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발행해 직접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원스톱 의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의료 관광객 70만 명 유치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왔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가방은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고발 5달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총장이 송경호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추가로 배정하고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대담에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놓고 검찰 수뇌부를 대통령실이 교체하려 한다는 경질설이 도는 등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만큼 빨리 진상을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진단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해당 가방이 3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00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여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MS 정명석 총재의 수사 과정에서 서초경찰서의 현직 경찰이 범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 3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세요? 정 씨의 오른팔 격인 JMS 대외협력국장과 차장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메이플씨가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들의 판결문입니다. JMS 신도이자 현직 경찰인 주수호 씨도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주 씨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보안 수준 차이와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 등을 단계적으로 안내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주수호라는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입수한 JMS 내부 문건엔 이 같은 정황이 보다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JMS 내에서 부르는 이름이 암호명 같은 이름이 있어요. 주수호예요. 주를 수호한다라는 의미겠죠. 그 이름은 정명석이 주는 이름이에요. 주수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경찰관은 JMS 신도 경찰들의 모임인 사사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형사, 수사에 사자를 따온 걸로 보이는 명칭인 사사부는 JMS 관련 수사 현안이 있을 때 안보 모임을 소집했는데 지난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에 따르면 주 씨가 경찰이 조치할 것을 체크하고 JMS 본부가 있는 금산군 월명동 팀과 의논했다고 돼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주 씨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에게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묻자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등장하는 JMS 내부 서류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으며 가명인 주수호는 JMS 신도인 가족이 마음대로 지어 붙인 것이고 자신은 신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 나라 가운데 언론 자유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보다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해
1년 사이 언론 자유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령 특파원입니다. 나라별로 색깔이 다른 세계 지도가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실 한가운데 걸립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녹색에서 빨강색으로 갈수록 언론의 자유가 열악하다는 건데 한국엔 문제 있음 단계인 주황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순위로는 180개 나라 중 62번째. 지난해에 47위보다 15단계나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보다는 19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6년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한 뒤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 싶더니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정치와 사회 부분이 순위 하락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과 소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Perquisitions qui ont pu être menées contre des rédactions et des journalistes, qui laissent planer un vrai doute sur la capacité des journalistes à pouvoir enquêter librement, sans autocensure et sans poursuite judiciaire. 공영방송 경영진을 임명할 때 정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편집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Les autorités politiques, qu'il s'agisse des gouvernements ou des partis politiques en général, ne sont pas aujourd'hui les garants du droit des journalistes à effectuer leur travail, de leur liberté d'action.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60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시에라리온, 그리고 지중해 섬나라 사이프러스 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에선 대만이 27위, 일본은 70위였고 북한은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이 정치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번 발표를 통해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금보다 언론 자유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의 가격처럼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금리라는 가격이 적용되고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 영어로는 베이스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각국 정부들은 경제가 침체됐을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고 경제가 과잉되었을 경우에는 금리를 높이는 통화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코로나 감염 사태 때에 금리를 낮추었고 작년부터는 갑자기 경제가 이상적으로 과열되게 되면서 금리를 정부에서 대폭 인상했습니다. 소위 빅 스텝과 자이언 스텝을 단행해서 세계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게 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선 빚을 내는 것을 억제하고 당연히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가 모두 오르게 되고요. 대출 이자가 오르니까 당연히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예금 이자가 오르니 예금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축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안 하게 되면서 신규 투자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기업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축이 늘어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화폐 가치가 증가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가 바로 기준금리가 올라간 경우여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금융상품들에 대한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에서 이전에는 0%에서 2%대의 CD에 대한 이자를 주었지만 요즘은 4%대에서 5%대의 이자를 줍니다. 올해 경쟁 전문가들의 예측은 올 상반기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부정확성과 비정상적인 경제 지표로 볼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마켓에 돈을 넣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변동성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험연금 상품, 그중에서도 인덱스 연금 상품에 분산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을 보장하는 연금인 마이가의 복리이자율이 5.55%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50만 불을 보장성 연금인 마이가에 넣게 되면 정확히 5년 후에는 15만 5,030불의 이자가 붙은 65만 5,030불로 자라나게 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이때 납부하면 됩니다. 많이 인출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또 다른 마이가로 옮기시거나 다른 연금 상품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